포유환율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다가 간밤에는 4.8 정도로 끝이 났는데, 금리가 이렇게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또 미국 경제 연말에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늦었지만 포유환율 연구소가 우선 미국 경제 침체 얘기는 많이 하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경기 침체는 뭐냐라는 거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침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해도 침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침체라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의 대응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2022년 3분기 정도죠.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를 두고 이제 지난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 직전에 그 연준 의장이죠. 그분이 그 고용까지 감소를 해야 된다. 로버트 실러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도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내니까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21년 3분기에는 0.8% 성장했어요. 연율로 따지면 3.2%인데 이것 높은 성장률이에요. 이것도 2021년 3분기가 이거 미국 통계입니다. 근데 0.7만 대도 연율로 따지면 4를 곱하면 분기가 4분기니까 2.8% 정도 되고 그것도 높은 거예요. 근데 2021년 4분기에는 그 2021년 3분기도 높은데 4분기에는 3분기에 또 2배 이상이에요. 연율로 따지니까 6.8% 성장이죠. 미국 경제가 2%대 중반만 나오도 굉장히 높은 건데 그 4분기에는 6.8%니까 이 지나치게 성장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1분기에 직전 분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로 하니까 마이너스 0.5%가 나왔어요. 연줄로 따지면 마이너스 2.0인데, 근데 이게 이제 비정상이라는 거죠. 4분기가 비정상이다 보니까 2021년 4분기 비정상이다 보니까 2022년 1분기도 2021년 3분기와 비교하면 별로 나쁘지 않아요. 2021년 3분기도 높은 편이거든요. 0.6만 대도 되는데 0.8이니까 0.2 정도. 근데 2022년 1분기를 보면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5니까 그러면 2021년 3분기 대비로는 그래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2022년 1분기도 마찬가지고 전분기 대비로 보다 보니 2021년 3분기 대비로 보면 2022년 1분기와 2022년 2분기 모두 성장률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근데 2021년 4분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2022년 1분기가 2분기 모두 거의 정상적인 성장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업률을 보면 흥미로워요. 제가 앞에서 한 얘기를 뒷받침하는 통계예요. 실업률 통계는
2021년 1분기에는 실업률이 5.1%예요. 근데 2021년 4분기에는 4.2%니까 한 분기 만에 실업률이 거의 1% 줄었어요. 그만큼 2021년 4분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2022년 1분기도 실업률이 더 낮아졌어요. 고용이 증가하니까. 10분 전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나쁘지 않고 가게도 실업률이 낮아지면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왜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죠?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뭐 한 8, 90%가 제가 그래서 자꾸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를 암기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고용이 증가하죠? 실업률이 낮아지고 가게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좋은데 통계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침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2분기도 마찬가지고 전분기 대비로 하면 조금 나빠졌어요. 근데 2021년 3분기 대비로 하면 나쁘지 않아요. 예? 전분기로 대비로 하니까 나쁜 것이지. 그래서 실업률이 또 낮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1분기, 2분기에 공포 분위기 조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봐한 거죠.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오히려 그때 주식 투자하자고 하는 분기가 3분기예요. 그때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를 보는 시각도 포유 환율 연구소와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는 항상 금리인데 금리가 뭐 계속해서 연준이 인상하니까 뭐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와 금리 관계를 뭐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뭐 여러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기초에 근거해 가지고 뭐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수입이 많으니까 환율도 굉장히 중요해져. 특히 저소득층은 그 소득이 작은 만큼 수입을 하는 베트남이나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는 물건 쓰면 사거든요. 환율만 받쳐준다면 환율이 10%만 하락하면 수입 물가 10%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걸 상쇄하고도 남아요. 여하튼 이거는 길어지니까 경제 이론 부분인데 그 세미나 할 때 제가 좀 이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GDP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중국은 GDP 성장률이 높으니까 아주 좋은 그 경기가 좋은 국가로 뭐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2021년 뭐 3월부터 중국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미국은 하지 말고 미국 위험하다. 그리고 2022년 뭐 2분기, 1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금리까지 인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성장률은 탄탄하거든요. 근데 이 GDP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국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연구소 뭐 아니면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은 다 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경험치가 없잖아요. 미국보다 더 경험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없는 것만큼 잘 모른다는 얘기도 되고 깊이도 없다라는 거죠. 깊이 팔락하면 넓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 모르고 GDP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 형태를 모르고 뭐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즉 경기 침체가 무엇이 경기 침체냐 라는 것을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포요 환율 연구소처럼 정상적인 경제 성장률은 미국은 2%대 중반이란 말이죠. 장시작 그러면 5분 전입니다. 2021년 3분기도 높은 거예요. 성장률이 0.6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2% 중반. 그런데 3분기도 높고 4분기는 어마무시하게 성장률이 높아요. 그러면 2022년 1분기 성장률 둔화는 전분기 대비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GDP 증가율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평균 2% 중반이니까 0.6만 하면 되는데 2021년 4분기도 0.6만 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3배로 성장했단 말이죠. 1.7이니까. 그래서 2022년 1분기가 나쁜 거예요. 제가 그때 주가가 빠진다는 논리는 2021년 4분기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2022년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되면, 즉 마이너스로 바뀌면 주가는 빠질 거다. 그는 논리가 맞단 말이죠. 근데 성장률을 가지고 침체라는 용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왜? 고용이 받쳐주고 기업이 잘 돌아가는데 왜 그것이 침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우리 경제 상식이라 할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정시에도 실패하고 채권 시장에 실패하고 부동산에 실패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게 참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라면 강의고 세미나라고 하면 세미나인데 이거 2시간에가 될 일 아니에요. 제가 참 안타깝긴 한데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수준이 그저 통계 수치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평균의 개념도 보고, 그리고 평균 대비 직전 분기에는 얼마나 과열됐고 이 분기에는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즉 2022년 1분기에는 정상으로 돌아간 걸 보고 경기 침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경제학자다는 거죠. 유명대학 교수라는 거죠. 서울대학 교수고 고려대 교수고 성대 교수라는 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또 경제연구소 직원이고 또 공영방송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식의 모래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잡다한 지식을 쌓아나니까 모래성이지요. 기초가 약하니까. 환율도 개념 잘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도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제도 시대 금리 이론과 금리 개념을 가지고 종이화폐 시대의 금리 개념과 금리 이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개념도 달라지죠.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머리 기르면 바리깡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밀어버렸어요. 또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경찰들이 단속을 했어요. 그무로에. 그러니까 그때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회 통념도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 기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여자분들이 그쪽 학생들도 다 요새는 미니스커트에 가까운 옷을 입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 우리 이해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경제 전문가들만 안 바뀌어요. 경제학자들이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 계속 시장의 대응,
오늘날 시장이죠. 과거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 오늘날 시장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제대로 하려면 뭐 GDP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하 2시간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우리나라에 GDP 하나를 가지고 2시간 강의할 수 있는 뭐 경제학자나 공영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는 GDP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강의를 해요? 여하튼 오늘도 제가 또 어떤 분들은 또 비난했다고 얘기하는 것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워낙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지식인층을 상대로 공부 좀 하라는 뜻인데 그래도 안 하거든요. 예, 책도 없고요. 그렇다고 경험도 없고, 책도 근본이제서 시대가 아닌 종이화폐 시대에 뭐 이루어지는 경제이론과 금융이론 관련 책도 없고, 그 다음에 그분들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대로 이거 모두를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하튼 오늘 또 뭐 침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시청자들만 피해보고 투자자들만 피해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금리는 워낙 이제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뭐 1시간도 갈 수 있어요. 금리와 성장률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미나 할 때는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금리와 성장률 관계가. 왜냐면 또 성장률이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주고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세미나 때 뭐 이거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 용어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용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식을 쌓으면, 즉 기본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지식을 쌓으면 모래성이 돼버리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얘기 듣고 가상자산, 주식, 채권, 뭐 부동산 투자 다 실패한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그리고 대졸 취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 들으시면 이해관계자들은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전문가 집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국민경제가 무너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기본에 충실하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